지금 KSY 금요일에 이제 갤럽에 이어서 오늘 발표된 KSY 조사 결과도 28.9%로 20%대가 나왔습니다.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8.9%. 이게 지난주 대비에는 3.3%포인트 하락을 했어요. 30% 아래로 내려갔고 반면 부정평가는 68.5%로 나타났는데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4%포인트 늘어가지고 긍정과 부정평가 간 차이가 39.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앞서 이게 또 잠깐 언급해드리면 한국갤럽이 지난 26일, 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때 28%로 처음으로 30%대 선이 무너진 바 있는데 이게 KSY 조사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20%대가 맞습니다. 안진거 소장이 전망했던 우리 최진봉 교수님도 잘 전망해 놓으셨던데요. 네. 이제 26% 지지율이 한번 아직은 널리 안 알렸지만 김어준 총수가 만든 여론조사 회사 중에도 이제 편향이 있거나 이렇게 불공정한 조사 결과가 몇 번 있었기 때문에 26% 한번 나왔죠. 그럼 아직 공인된 널리 알려진 여론조사가 아니니까 일각에서만 알려진 거예요. 근데 갤럽과 KSY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론조사 기관 아닙니까? 뭐 정책 편향이 비교적 덜한 곳이기도 할 곳이고. 그러니까 이건 매우 심각한 사태가 발생한 건데 심각하다. 제가 이제 10%로까지 사실상 20% 초반으로 이미 가 있고 10%로도 떨어질 전망이나 경고를 던지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장 큰 이유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국면에 이 육중고에 대책이 무대책, 속수무책, 공공요금 급등 대책 이렇게 내놓고 아무런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놓고는 엉뚱하게 재벌 대기업 법인세를 7조를 깎아주고 종부세를 2조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소득세 좀 감면했다 해서 서민 중산층들에게 감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연봉이 1억 안팎인 분들만 한 50에서 80만 원 정도 감세가 있고 연봉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 5천만 원 선으로 내려오면 감세 규모가 2, 30만 원 줄어들고 그다음에 연봉 보통 우리 서민들 중에 3, 4천만 원 많잖아요. 또 2, 3천만 원도 많잖아요. 혜택이 없는 그분들 중에는 특히 이제 과표 다 공제하고 과표가 1,200만 원인 분들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6%를 내거든요, 세금을요. 그분들은 감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단 하나도 못 봐요. 그리고 재산세 6억 미만의 공시지가 6억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재산세가 10% 올랐어요, 오히려요. 오히려 올랐어요. 서민 증세죠. 부동산 부자들은 오히려 2조 가까이 깎아주면서요. 그렇죠. 다주택자들. 대기업을 가족에게 상속하면 1,000억까지 되는 상속을 해도 앞으로는 영원입니다. 가족에게 상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가. 기업 상속에서.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알려지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분노가 끓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서민들 사이에서 무지출 챌린지, 돈 한 푼 안 쓰고 며칠 버티기, 웬만한 구간은 걸어가기, 따릉이 타기, 이런 거. 저처럼 만보기 깔아갖고 140원 벌기. 이게 지금 대유행하는 거예요. 당근 마켓에 600만 명 상반기에만. 지금 사람들이 완전히 자구책으로 들어간 겁니다. 정부가 아무 대책을 안 하니까 진짜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네가 돈 내고 조사하고 네가 돈 내고 치료받고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내일부터는 이 의사가 이제 증상이 있다, 역학 관계가 인정된다 이렇게 하면은 뭐 5,000원으로 돈 내고 이제 검사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부랴부랴 내놓은 거죠. 그 정경 청장님 매일처럼 브리핑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고생하고 애쓰는 게 너무 안쓰럽고 고맙고 난리 났잖아요. 이념 생활 떠나서. 근데 과학방학의 선봉자라는 백경란 청장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서 정부가 이제 정부 주도 방향을 안 한다. 어렵다. 과학방역 이야기하고 맨 정치 방향으로 문재인 정부 맹비나하던
안철수 지금 코로나 창궐 하고 있는데 미국으로 뭐 하러 가시는지 뭐 갈 수 있겠지만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아니 본인이 과학 방역으로 완전 성공시켜 놓겠다고 문재인 정부랑 완전 다르게 해놓고 큰 소리 쳤으면 하루에 10만 명까지 다시 늘어나는데 네. 저 같으면 민망해서도 휴가 좀 연기하고 취소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죄송합니다. 연기하고 네. 과학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 같아요. 지금 과학 방역이 아니라 가학 방역이 돼버렸잖아요. 국민들에게 아주 학대를 가하는 네.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럼 지금 중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손실보전금 탈락자만 100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물가 급등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요금 인상해가지고 근데 손님들이 요금 인상되면 또 내수가 활성화되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외식을 줄여버린단 외식 말이죠. 줄이죠. 그러니까 코로나19 좀 벗어난 줄 알았는데 원자재 급등으로 손님들이 또 덜 오게 되고 안 올릴 수도 없고 각종 그렇죠. 배달앱이나 배달 수료도 너무 비싸고 네. 거기에 다시 코로나 재창궐이라는 고통을 또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임자들 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백경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법무부에게도 경제 살리기를 당부를 하고 교육부도 경제부채래요. 아니 교육부가 경제부채입니까? 여러분 교육은 전인교육 정말 인간됨됨이 우리 사회 공동체 100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구와 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를 함께 공부하고 깨닫고 배우는 정말 그래도 거기만이라도 교육이라도 경제의 논리가 아닌 인간의 논리, 사회성의 논리, 공동체의 논리를 배워야 되는 곳이잖아요. 법무부가 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됩니까? 한동훈이 한마디 하지 그랬어요. 그렇게 따박따박 야당 의원들하고 아예 싸우러 작정하고 나오고 언론 플레이하러 작정 나왔던데 윤석이 그런 말 하면 한마디 해야죠. 대통령님 법무부는 경제 살리는 데 아닙니다.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큰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나 네. 큰 부자들이 나쁜 짓 하면 엄벌해서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법무부입니다. 한마디 할 줄 알았더니 가만히 있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윤석열 사단이고 윤석열 앞잡이라는 걸 자인하는 거죠. 그렇게 야당 의원들이 쓴소리하면 따박따박 지난 정부에는 뭐 했냐는 식으로 하나의 단 하나의 반성이나 성찰이 아니라 지난 정부에 뭐 했냐는 식으로 받아치는 재미 아예 그 재미로 살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자 하나 제안 못하는 것도 답답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20%대로 들어가는 조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일단 민생이나 민생고 양극화의 문제를 이야기 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지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한국갤럽에 물어봤잖아요. 네, 지난주에 30%가 모름입니다. 30% 그러니까 가까이. 일단 네. 본인 찍었으니까 미련이 남아 있고 네. 또 뭔지 모르겠지만 지난 정부에 대한 실망도 남아 있었으니까 기대가 못 미친 게 모름이 30% 가까이가 돼요. 네. 이분들은 강력한 지지자가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네. 서민들과 중산층의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면 곧 있으면 해도 너무하네요. 돌아설 분들이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윤석열 권성동 집단 이른바 윤핵관 집단이라는 자들이 그 주고받는 문자 보세요. 텔레그램이 공개가 얼마나 돼서. 비열하고 제열합니까? 네. 이준석 대표 문제 많죠. 성상당 의혹도 심각하죠. 그 가리기 위해서 지금 JTB 중심으로 나오는 보도 보면 그걸 가리려고 채찍근 동원해서 7억 각서를 주기도 했죠. 네.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1중, 2중, 3중에 경찰 조사에 받고 책임져야 있어요. 될 겁니다. 네. 당연히. 그런데 그걸 뒤에서 입수해가지고 안철수랑 단일화하는데 악용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일종의 정치 공작에. 그다음에 이준석을 날리는데 활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 전에는 왜 그걸 안 터뜨렸느냐? 안철수를 단일화하는 데만 활용을 하고 이준석이 2030 청년들의 표를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용해 먹은 거죠. 그리고 지금 토사구팽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똥 묻은 인간들과 네. 똥이랑 제가 막 범벅이 되는 인간들 사이에 네. 이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거 보는 국민들 얼마나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으니까. 근데 그 권력 다툼도 무슨 통상적 권력 다툼도 훨씬 지저분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통령이라는 자가 민생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문제, 그다음에 외교 국방에 최선을 다해도 모자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좀 한마디 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자가 내부 총재나 하던 사람, 네. 그만둬서 잘 됐다. 우리 당도 잘. 아니 국민의힘당이 뭘 잘하고 있습니까? 권성동이가 하도 이상한 짓 많이 하니까 별명이 곤난동이 돼버렸는데. 아 그렇게 지금 불리나요? 권성동 별명이 곤낭동이잖아요. 그래요? 예, 지금 시중에 이제 우리 박정 기자님이나 오마이 애청자도 아시겠지만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권성동 씨 별명은 곤난동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MBC 기자나 KBS 기자가 물어보면 삿대질하면서 너 민주노총이지, 당신 민노총이지, 이게 난동 아닙니까? 네. 그동안 어느 정부 어느 정당도 국회 출입 기자에게요. 너 민주노총이, 당신 민노총이지 답 안 해.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이런 게 바로 가장 무리한 난동입니다. 그래서 그 풍자송도 엄청 많잖아요. 강원랜드 합격도 권성동, 공무원 합격도 권성동, 대치동보다도 권성동, 패러디물이 네. 권성동 진짜 있어요. 이름은 권난동, 네. 강릉 지역 광급공사 싹쓸이도 권성동, 이준석 토사구팽도 권성동. 이게 이런 노래가 도는 이유가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네. 엄청 분노하는 거죠. 그런 권력 다툼이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지를 할 마음을 없애게 예, 만들었다. 어느 정부나 네. 어느 정당에 권력 다툼은 있죠. 네. 그러나 통상의 권력 다툼보다 노선 투쟁보다 일면 민주당도 친명 비명 간에 막 투쟁하잖아요. 보기 네. 안 좋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러나 그분들은 그래도 일정한 매너라도 있잖아요. 뭐 공작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하. 이준석이 자기에 대한 폭로가 있으니까 네. 7억 각서를 써주고 투자하겠다라고 아하. 채찍권을 보내가지고. 근데 그 각서가 윤핵관에게 흘려들어가서 윤석열 캠프에서 안철수를 단일화하는데 압박했다는 또는 회유했다는 의혹이 네.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육선까지 나왔습니다. 그 카드를 예. 써먹는 모습이 써먹었다. 대선 과정에 있었다라는 보도가 그리고 있었죠. 대선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네. 대선 전에는 당선되기 위해서 숨긴 거잖아요. 정치 공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되자마자 이준석 일당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지금 그걸 예를 들면 윤리위원회라든지 경찰 쪽이 흘려준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른바 윤핵관들의 입김이 작용을 작용했을 했고 것이다. 그것이 곤난동 별명 곤난동 권성동 대표의 핸드폰을 통해서 윤석열과 권성동이 짜고 한 거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정치 공작에 뒤에서 배후 조종하거나 주도했다.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그냥 단순히 권성동 보고만 받은 게 아니에요. 아하. 막 칭찬하잖아요. 잘했다 그러잖아요. 무슨 체리 피코도 막 올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우 나 창피하고 민망해가지고. 예. 엄지척이죠. 오랫동안 둘이 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아, 그렇게 그리고 거기에 강기훈과 함께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낸 구구 인사, 뭐 대통령 집무실은 뭐 아무튼 구구 유튜브들의 뭐 천국이 되었어요 지금요. 그 다음에 사적 채용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비선 채용, 아하. 비리 채용, 예. 불공정 채용, 불법 채용. 심지어는 뇌물이 오고 갔을 수도 있는 의혹이 있는 채용이다. 네. 왜냐하면 동해 황모 씨, 네. 강릉의 우모 씨 아들이 채용됐는데 가면 이 사람들이 그 지역에 광급공사를 싹쓸이 했네. 대기업하고 콘소시엄도 맺었네. 우리 국민들 아무도 모르는 작은 회사들이.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권성동과 윤석열과 수십 년 지인들인데 저는 많은 금품이나 향응이 제공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다. 네. 만약에 우리가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윤석열 지인 특검도 도입하면 그까지 다 수사하면 다 밝힐 걸 봅니다. 저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김건희 특검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특검은 어렵겠지만 현재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커넥션 특검은 할 수 있죠. 윤석열 권성동과 관련된 황모 씨, 우모 씨. 네. 그다음에 삼부 토건, 라마나 르넥산스, 조나무, 무정스님, 건진법사. 이 사람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걸 치고 나가고 특검도 하고 수사를 촉구해야죠. 네. 전당대회에서도 친명이니 비명이니 이런 거로 다투는 게 아니라 누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과 이 무속 비선 비리 세력, 정치 검찰 세력하고 제대로 싸울 것이냐. 네. 이걸로 경쟁을 하고요. 누가 이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 폭락, 코인 폭락 시대에 네.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냐,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 대중교통 요금 50% 환불해주는 법안 내놨으면 네.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법안 발표하고 그다음부터 움직임이 없잖아요. 전 의원 민생 법안 처리하는 의원총회라도 열고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라도 하고 국회 안에서. 그다음에 농수축산물 너무 지금 비싸단 말이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딱 1,100억 쿠폰 내놨어요. 법인 네. 재벌 대기업에는 6, 7조를 깎아주면서. 아니 국민들에게 농수축산물 그다음에 생필품 물가 올라간 거 네. 거기에 6, 7조를 지원해라. 법인세를 그대로 걷어서 이런 결의대회 해야죠. 이런 입장 내야죠. 네. 원내 지도부가 하루 그래요. 종일 입장 내고 예. 기자회견하고 국민들 만나고. 네, 민주당 얘기로 잠깐 흘러갔었는데 그럼 결국에는 어쨌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20%대 이제 들어섰고 이게 하락세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이후에 돌아와서 인적 쇄신이나 국정 쇄신을 단행하면서 지지율 반등을 좀 만들어낼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이 넘어가죠. 사람들은 뭐 쇄신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요. 쇄신이 안 된다. 쇄신했으면 권성동부터 사퇴했겠죠. 지금 뭐 비대위 원내대표 그대로 하면서 비대위 제정한다. 권한대행 대표 권한대행만 사퇴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직무대행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이 된 건데 네. 원내대표는 그대로 있으면서 아침에 보니까 정미경 최고위원 네, 당내에서도 이런 장난질이 어딨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예. 자기가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져야지. 네. 그래서 직무대행은 자동으로 한 건데 직무대행만 사퇴한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황당한 꼼수다. 근데 쇄신도 안 할 것이고요. 그래요? 저는 쇄신해도 결국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네. 남북 관계를 더 위기에 빠뜨리는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에 매달려서 특히 일본의 국어라는 네. 친일 행각, 반민족 행각 아주 위험한 행각을 중단하지 않으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대책을 못 내놓으면 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추락하는 윤석열은 날개가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그래서 그걸 막으려면 진짜 이런 걸 적극적인 민생 대책 내놔야 된다고 이야기도 네,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채택을 안 한다니까요. 아하. 할 관심이 없어요. 민생 대책이 필요한데 그게 안 나오고 있고 또 아니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만나는데도 예. 공부도 안 해가지고 커닝 페이퍼를 준비해서 보면서 대담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정권입니다. 네. 윤석열 이준석 토사구팽하는데 뒤에서 공작하고 문자 걸리니까 도스태핑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만 몰두하고 있는 정권이에요. 이건 정권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요. 이미 상당히 무너진 더 이상 정권이고요. 이게 반등하기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네. 착하십니다. 신중한 분들이 많습니다. 음. 이제 곧 있으면 90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8월 9일, 10일쯤이 90일입니다. 이제 오늘 8월이니까. 8월 9일 그래도 세 달까지는 석 달. 보자. 네. 그래도 100일은 보자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바로 팍팍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떨어졌다. 유지했다가 보합세를 네. 보였다가 또 조금 지켜보다가 아하. 또 떨어졌다 이럴 거다. 그래서 또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네, 이번 주 휴가고 정점 생각하지 말자. 뭐 윤석열, 김건희도 안 보이니까 네. 보이면 볼수록 열받지만 안 보이니까 보합세가 될 수는 있어요 이번 주에. 네. 그러나 저는 다음 주에 더 떨어진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휴가를 가면서 이유가 또 이 엄중한 국면에 주말까지 끼고는 거의 뭐 7, 9일, 9일 정도 휴가를 가는 거죠. 토요일 지금 토요일부터 안 보기 시작했으니까. 네. 그다음에 이번 주 5일 또 다음 주 토요일 하면 9일입니다. 안철수도 미국으로 떠나버리고 과학병이 아니라 과학방역 해놓고. 네. 근데 거기에 이 중요한 엄중한 대책 때 휴가도 너무 긴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서 휴가하면서 내수 진작 차원에서 가라 했는데 그 말이 더 열받는 거 우리 국민들은. 물가가 너무 비싸고 유가가 너무 비싸서 또 금리가 너무 비싸서 이자로 다 돈도 없지만 그나마 번 돈도 이자로 다 나가고 네. 물가로 비싼 물가 다 나가고 있는데 무슨 내수 진작이에요. 내수 진작을 돈이 있어야 내수 진작을 하죠. 본인들은 특수활동비 팡팡 쏘고 다니면서 우리 국민한테 임금 올리지 말라고 압박했잖아요. 예. 최저임금 190만 원도 많다고 150만 원만 받고 일할 사람 수두룩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폄훼했잖아요. 그리고 권난동 이분들은 자기 지인이
구급이 돼가지고 190만 원보다 최저임금 10만 원 정도 더 받는데 그걸로 못 산다라고. 서울에서 강릉 촌놈이 어떻게 그걸로 사냐고. 네. 아니 200 얼마가 되는 월급으로 못 산다 그러면서 그럼 우리 일반 국민들은 190만도 많고 니들은 150만 원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분노가 있는데 내수진작이라 그러고 지금 휴가를 독려한다잖아요. 네. 이번에 휴가 못 간 국민들 많아요. 저도 이번에 포기했어요. 여러 가지 뭐 일도 해야 되지만 네. 뭐 물가도 너무 비싸고. 저뿐만 아니라 제가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휴가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나갔다면 다 엄청난 돈이 깨지니까. 그렇죠. 예. 너무 다 비싸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게 휴가를 지금 가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가서 있으니까 이게 지지율이 뭐 이제 유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번 좀 보합세로 갈 수는 있겠지만 예.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고 이게 반등할 가능성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이제 8월 15일 되면은 이명박 뭐 이재용 사면 얘기가 또 어떻게 결정할지 나올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새신책으로 사면을 발표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명박 사면이 발표될 거란 말이죠. 지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네. 과거에 연연하지 마라 하면서 조선총독부 관저를 부활시키는 놈들이에요. 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마디도 7개월 후면 제주 앞바다로 온다는데 지금 어민들은 해상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맞아요. 난리 났습니다. 걱정이 심합니다. 근데 한마디도 언급을 안 하고 언급이 조선총독부 총독 관저 복원입니다. 그거 지금도 막 포기 안 하고 미니어처라든 뭐 사진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있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마디 하긴 했죠.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그는 주변 국가고 뭐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 했지만 그게 뭐 립서비스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대선 있고요. 공약 때부터 무슨 뭐 방사능 저기 오염이 없었다 뭐 아예 노골적으로 일본 정치보다 더 심각한 말을 해버렸는데 그리고 돼 있다. 한일 군사동맹에 매달리면서 구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오히려 고압적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본에 항의라도 했겠습니까? 네. 주변과 협의해야 된다는 완전 립서비스죠. 이미 늦었고 방류해버렸는데 방류 시작했는데 그래놓고 8.15 때 그러면 일본의 과거사를 통절하게 과거사를 부인하는 걸 비판하며 그 다음에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라든지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해결을 촉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는 안 나올 거라 봅니다. 그래요. 그냥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된다는 두루뭉술한 이야기 나올 거고요. 일본에 굉장히 구걸하는 메시지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명박 사면하는 거죠. 정말 할까요? 이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윤석열 정권에 친이기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데요. 이명박 정권에서 핵심적인 있었던 사람들 대부분 많이 가 있잖아요. 다 권성동도 권성 장전 다 친이기로 분류된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지율에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밀어붙일까요? 지지율 신경 안 쓴다니까요. 말했잖아요 본인이. 지지율 신경 안 써. 저는 대선 전에도 지지율 신경 안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그렇게 일일비하지 않겠다는 말이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신경 쓰지 않겠다. 개무시하겠다. 일일비지 않겠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 일비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 이렇게 장사가 잘 될 때도 있고 장사가 안 된 날도 있잖아요. 그때 일일비지 않고 손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맛있는 음식으로 뭐 요럴 때 쓰는 말이죠. 그러나 정권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해서 사실상 70대 어르신들 빼면 20% 초반대 떨어져 있는 정권이라면 날마다 사고를 쳐서 국민들의 화병을 걸리게 하는 정권이라면 일일비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슬퍼하고 매일매일 반성했습니다. 일비하겠다. 일신 우일신하겠다. 일치월장하겠다고 말을 해야죠. 일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 슬퍼하고 매일매일 일신 우일신하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겠다. 국민들 위해서. 자, 근데 지금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을 보면 국민들이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사방팔방에서. 그러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각계각층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뭉뚱그려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한편 좀 더 좁혀서 사회경제학자들이나 서민중산층이. 그다음에 어떤 정책이 나오면 각계각층에서 다